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유닛 8개를 돌리면서 이제 직장 급여 이제 한 월 300만 원 세후 순이익이죠. 300만 원과 이제 에어비앤비 유닛 8개를 통해서 뭐 관리 대행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코칭도 하고. 저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이 친구는 에어비앤비를 한 지 6년이나 됐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같이 전체 월 1000 수익을 만들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29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사업에 대한 센스도 있고 투잡으로 뭔가 이렇게 에어비앤비 사업 별도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한 거죠. 그 정도면은 굉장한 센스거든요. 이게 뭐 쉽게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에어비앤비 사업의 특성상 누군가 관리해 줄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요즘에는 그런 관리 대행해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알바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구축을 하기가 쉽지만 뭐 이게 29이라는 나이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빠른 거죠. 사업 센스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도 뭐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밀리 왜 저희 고양이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얘기가 끊겼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사업 센스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한 가지 의견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가 뭐랄까요? 뭐라고 할까? 그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생각이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쫄보다 보니까 겁이 나니까 이렇게 직장을 때려치지 못하는 사실 직장의 월급은 굉장히 달콤해요. 저도 직장 생활을 3년 했거든요. 저는 첫 번째 직장이 슈렛패커드였어요. 슈렛패커드 거기서 인터넷 마케팅 팀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장이 캐논 코리아였어요. 캐논 롯데 캐논이죠. 근데 지금 캐논 컨슈머 이미징이라는 회사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솔루션 추진팀이라는 데서 신규 솔루션들 복합기에 탑재되는 암호화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이 깔 수가 있어요. 이제 복합기도 앱 생태계처럼 이렇게 앱을 이제 뭐 다운받거나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그때 제가 출시했던 게 스마트 세사미라는 거였는데 그게 일본에서 개발한 이제 언어 번역 솔루션이었어요.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가령 막 영어 문서를 넣으면은 이제 일본어 문서로 출력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근데 직장을 저도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안 해보고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요. 근데 제가 직장을 나오는 타이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차피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쵸?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렇게 다들 진지하게 안 해. 왜냐면은 그냥 흘러 가거든요, 시간은. 시간은 그냥 흘러 갑니다. 뭔가 여러분 제가 고민을 할 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결정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거지 그냥 고민을 위한 고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을 거라면 그 고민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거라면은. 그렇죠? 괜히 스트레스만 받아요. 괜히 갈팡질팡. 그렇죠? 저의 얘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직장을 왜 내가 대기업 두 군데죠. HP랑 캐논. 뭐 나름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뭐 아주 뭐 삼성전자처럼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국내 50대, 30대 대기업이었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괜찮았어요. 저는 뭐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었고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굉장히 오만했어요. 그때는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전 잘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뭔가 제가 그 정용진 이사님이에요, 지금은. 예, 근데 그분을 되게 존경했어요. 딱 그분 한 명만 존경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되게 일 잘하시는 이제 과장님들도 계시고 그랬지만 다 존경은 했습니다. 존경했는데 뭔가 롤 모델로는 이제 정용진 이사님을 이제 롤 모델을 삼아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저는 좀 성격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다 좋았어요. 진짜 저는 직장에 지금 이게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이제 과장, 부장 뭐 이렇게 다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기업에서 그 정도 직책을 다 다는 분들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신입사원의 입장에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그래요. 다들 그분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때 제가 일할 때 이제 계셨던 분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분들도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쪽에서 저희 팀이 약간 그런 팀이었어요. 좀 별도로 만든 팀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저는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자친구가 연금술사라는 책을 선물을 해준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 이 책을 읽고 새나라의 새 일꾼 되거라. 아직도 그 소설책에 써진 글귀를 잊지 못하겠어요. 예, 연상을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예.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선 뭔가 가슴속이 막 뜨거워졌었어요. 정말.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도 스쿠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처럼 저는 그 당시 월 1,000 이상 벌고 있었어요. 저도 스쿠터 사업만으로. 그래서 그걸 아는 이제 직장 선배들은 그런 얘기죠. 저 녀석 직장 그냥 취미로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만났던 승훈이랑 이렇게 제임스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야 진짜 나갔다. 근데 이 제임스님도 저를 보면서 자기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닮은 게 많다. 근데 진짜 닮은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그 친구랑 정말 제가 진지하게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방적인 얘기였지만 돈 받고 하는 얘기. 근데 저는 뭐 돈을 받아도 되게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아요. 하는데 그쵸. 제 얘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가슴속이 막 뜨거워졌었죠. 내가 여기서 그 당시 뭐 캐논에서 한 300 정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한 1,500 정도 벌고 있었어요. 스쿠터만 팔아서도 하루에 뭐 거의 하루에 한 대 정도씩은 꼬박 팔렸거든요. 스쿠터가. 제가 일본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센터 아저씨들 끼고 중고 스쿠터를 이제 제가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 아저씨들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들 한 센터랑 같이 수입을 한 거예요. 제가 루트를 잘 아니까. 일본에서 살아봤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거 금방 학습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스쿠터를 수입을 해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이것도 똑같이 잠깐 얘기 드리면은 50cc 스쿠터만 수입을 했어요. 빅 스쿠터들은 안 하고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중고나라에서 조금 샀어요. 중고나라랑 그때 있었던 바이크마트인가? 바마라고 해요. 바마.
거기서 중고 매물 중에 올라오는 것 중에 좀 싸게 올라오는 것들, 그런 거를 사서 제가 그냥 취미로 모아놨었어요. 쟁겨놨다가 이제 저희가 마당 같은 게 저희 부모님 집에 마당이 조그맣게, 마당까지도 아니고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다 이제 한 오토바이를 한 6대 정도를 직장을 다니면서 쌓아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가득 차니까 저희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저보고 좀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판매를 하면서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중고 물건을 특히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거를 팔 때 있잖아요.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파세요. 그 노력은 진짜 한 30분이면 되는 거거든요. 길어야 1시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올려서 싸게 팔아버려요. 근데 사진 깨끗이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신 것보다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경우가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팔면서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필름 카메라 때랑 똑같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이트를 조그맣게 제로보드라는 게시판 프로그램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예, 이제 classic50cc.com 이라는 사이트였어요. 되게 명함도 귀엽게 회사 다닐 때 만든 거예요. 예, 캐논에 다닐 때. 그래가지고 팔기 시작했죠. 그래 블로그로 광고도 올리고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 올려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 팔면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60만 원 남았어요. 60만 원. 하루에 하나하나, 뭐 안 팔릴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수익이, 저는 회사 다닐 때 그 월급 300만 원 그거 받아서 제가 한 60이면 5대. 그렇죠. 한 5대. 어떤 건 훨씬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0만 원 다 수리비까지 다 해가지고 50만 원이 들어오면은 보통 30만 원 정도의 매물을 잡거든요. 20에서 30만 원. 그걸 수리해가지고 다 깨끗하게 이제 그 오버홀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정도 돼요. 한 50만 원 정도 아저씨들 수수료 좀 드리고 그러면은 50만 원 정도에 들어와서 한 1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예, 비싸게는 150. 그 당시에는 50cc 스쿠터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혼다도 50cc는 취급도 안 했었어요. 그때 혼다가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게 그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그 텍트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텍트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수입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엔 굉장히 희귀했어요. 이 50cc 클래식 스쿠터들이. 그리고 매니아들 사이에서 막 붐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을 좀 많이 벌었었죠. 예. 예, 그거 팔아서 스쿠터 팔아가지고 집 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집도 아니지만, 예, 그냥 빌라인데, 되게 할렘가에 있는 빌라예요. 예, 근데 그때 이거를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운이 좋았어요. 예. 하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사업으로 부가 수익으로 그렇게 월 1,700만 원 정도를 700만 원 정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랬고 여기 재미를 막 붙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죠. 이게 내가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 시기인 거죠. 그때 저는 이제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고선 확 저의 마인드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 진짜 가슴 뛰는 일을 해보고 싶다. 회사 다니는 것도 재밌었어요. 저는 출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일본에. 굉장히 잘 찍혔기 때문에 이사님한테. 사실 저는 거기 계속 있었으면 이사까지 올라가는 건 저는 솔직히 뭐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모든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쳐야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하는데 그 책을 읽고 연금술사를 여러분 한번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연금술사.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입니다. 재밌어요. 뭐 꿈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양치기 생활하다가 저는 파울로 코엘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작가의 영향을.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첫 번째 쓴 소설이 순례자라는 소설이거든요.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거를 소설로 써가지고 그분이 이제 브라질 사람인데 엄청난 스타가 됐었죠. 유명 작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게 이제 연금술사. 그리고 나서 쓴 게 뭐 11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오자히르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소설입니다. 이 친구한테 사실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차라리 그 정도 이제 파이프라인이 생겼으면, 캐시카우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와라. 나와서 너의 사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예. 아, 거기서 받아놓은 대출도 많고, 예.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다른 주제긴 한데, 이거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돈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돈이 많아야지. 물론 돈이 많으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돈이 많다고 다 사업을 잘하지 않아요. 예.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한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 세상에서는 돈이 없어도, 제가 물건 팔고 있잖아요. 물건 들어오기도 전에. 그런 거죠. 진짜 정말 완전히 없으면 뭐 쉽지는 않겠죠. 근데 가능하다고도 저는 봅니다. 예, 0에서 만들 수가 있다라고도 봐요. 예. 아니면 뭐 카드 단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카드로 긁어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필름 카메라나 이런 걸 처음에 할 때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카드로 사가지고, 어머니 카드로, 그때 뭐 제 신용도 없고 그래서 어렸을 때라서 해가지고 카드로 사가지고 이베이에서 사서 이제 중고나라에다가 카메라를 팔았죠. 그것도 뭐 그냥 월 600만 원 이상 벌었어요. 하루에 진짜 2시간, 3시간 일하고. 예. 정말 쉽게. 그렇죠. 아무튼 간에 그래요. 뭐 돈이 많다고 사업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도 다 실패해요.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해요. 그렇게 돈이 많아도. 지금 영화만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 그렇게 진짜 몇십억, 몇백억씩 쏟아부은 것들도 망합니다, 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행위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저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뭐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까요? 거창하게. 아니에요. 기업가 정신은 제가 쓴 단어랑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정말 그냥 메이커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업은 만들어내는 사람들, 천지창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급여를 통해서 버는 돈이랑 돈의 가치와,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사업을 통해서 장사든 뭐든 여러분이 만들어낸 생계 수단으로 이제 벌어들인 수익은 굉장히 달라요. 이게 전혀 성격 자체가 달라요. 같은 돈이 아니에요. 이 100만 원,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같은 돈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령 학원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뭐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다가 자기가 이제 학원을 오픈을 했어요. 제 패친 중에 갑자님이라고 되게 재미있으신 분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신데 너무 재밌어요. 이분이 학원을 오픈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인터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분이 만약에 이제 벌기 시작해, 첫 수강생을 받아서 뭐 한 30만 원을 받았어. 이 돈은요, 이분이 뭐 이제 학원 선생님을 하면서 500만 원, 6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기존에.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학원을 오픈해서 수강생을 뭐 한 5명밖에 못 받아서 한 150만 원밖에 못 벌었다고 쳐봐요. 적자예요. 그쵸? 임대비 내고 그러면 다 적자겠죠. 근데 이 150만 원이랑 이 600만 원이라는 돈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150만 원이 그 15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저는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최소.
최소 10배. 이거는 1,500만 원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잖아요. 비아토르 프리미엄 캠퍼스. 비즈니스 캠퍼스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이제 컨설팅 받았던 그분도 저랑 같이 영상을 찍어서 같이 수익 창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그 영상을 갑재님이 구입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새벽에 올렸는데, 예. 그런 식으로도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컨설팅을, 물론 돈 주고 2시간 동안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그걸 같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수익 창출을 하는 거예요. 평생 수익 창출 보장. 예. 반띵합니다. 예. 부가세 10% 떼고, 이게 6대 4죠, 정확히 보면은. 근데 10%는 제가 갖는 게 아니니까. 예. 5대5 구조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돈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천지창조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쪽 세계에서는 기적이 벌어지는 세계예요. 이쪽 세계, 이 급여 생활자의 세계에서는 절대 기적이란 일어나지가 않는다. 예, 기적, 승진밖에 없죠. 그리고 가끔 보너스 나오겠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고 나서는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엄청난 레버리지가 나오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꼭 많이 만나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 모임 같은 데 꼭 가보세요. 저희 네트워킹 모임으로 오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체는 완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예, 뭔가 일을 하는 그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저희는 뭔가 만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냥 막 불꽃이 막 튀겨요. 예, 상사 욕하느라고 불꽃이 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이디어 그냥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일이 이루어져요. 막 같이 이 사람이 이 사람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이 저 사람 소개시켜주고, 막 고객을 데려오고,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집니다. 누군 갑자기 투자를 하고. 그렇죠? 얼마나 재미난 세상이에요. 저는 특히 젊은 분들이 이쪽 세상을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빨리. 예, 하루 빨리. 그래서 이게 여기서 600만 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100만 원 버는 게 훨씬 가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만약에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0에서부터 만들어낸 100만 원이 지금 그 직장에서, 물론 내 노동을 파는 거예요. 노동과 시간과 기술 뭐 이런 거 다 파는 거지만, 예, 여기서 받아들인 이제 인컴, 수익에 대해서, 수익보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오시면 안 돼요. 예, 1대1 등가로 돈을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이쪽 세상에서. 예, 이쪽 세상에서는 그 100만 원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100만 원이에요. 예, 엄청난 것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제 갑자기 얘기하다가 저한테 뜬금없이 자기랑 같이 사업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서도 제가 한마디 조언을 해드리면은, 여러분, 사업을 처음에 뭐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누구든 같이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실제로. 근데 막 갑자기 막 다음날 5천만 원을 찔러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 다 돌려드렸습니다. 예, 같이 하자고. 예, 근데 1억 5천을 꽂아준 사람도 있어요. 예, 진짜 한 일주일 만에.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돈의 가치, 등가 교환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내가 만든 돈, 이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뭐 나와서도 깨달을 수 있겠죠. 깨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아, 맞다. 그 이제 저랑 같이 막 사업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뭔가 사업을 시작하지 마세요. 누군가랑 막 같이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마음은 굉장히 어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이 사람이 되게 능력이 뛰어나, 그리고 되게 인정해. 한데 이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가들은 뭐 손정희도 실제로 교수님들을 데려다가 월급 주면서 일을 시켰죠. 돈을 처음에 주지도 않고 돈 이거 프로젝트 성공하면은 주겠다. 레버리지로 땡겨서 쓴 거죠. 교수들을. 예. MIT 교수를.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랑 같이 사업하고 싶다. 이 마음이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하면 뭔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면은. 그쵸? 근데 그 마음은 의존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거를 좀 진짜 아셔야 돼요. 물론 자기가 여기서 역량 발휘를 해가지고 같이 뭔가 사업을 크게 캐파를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어제 이 친구는 그 마음을 진짜 본인한테 본인만이 알아요. 예, 본인만이 뭔가 의지를 하고 싶었던 마음인지. 예, 왜냐하면 회사를 나오면 조금 불안하니까, 어린 마음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이랑 당당하게 대등하게 파일을 키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요거를 정확히 여러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만약에 있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 특히 동업이라는 건 균형이에요. 균형. 예. 균형이 누군가 진짜 의존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관계는 진짜 오래 가지가 않아요. 전혀. 이 사람이 돈을 뭐 몇 억을 긁고 와도 이 사람이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은 이 관계는 진짜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예, 자기가 하자고 해놓고 원망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분을 찍고 있지? 갑자기 영상이 끊겨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일단 그 직장을 그만둘지 말지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무리해서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무리한다라는 거는 욱해가지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잘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하는데 밖에 나와서 사업을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래요. 회사에서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오셔도 주도적으로 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냉정히 평가를 하셔야 돼요. 본인에 대해서. 자기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평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하여튼 근데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도 인터넷 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대면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회성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인터넷 사업 같은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서로 누구나 다 막 친한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사업을 했던 거죠. 물론 이렇게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했습니다. 평범. 예, 아무튼 그래요. 그 직장을 때려치실 때는 욱해가지고 절대 때려치지 마세요. 욱해가지고. 물론 저는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고민을 별로 안 했구나. 예, 저는 고민을 크게 안 하고 그게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가령 저기 지금 부장을 달고 계신 분들, 저는 신입사원 때, 저는 일반 사원일 때 때려쳤습니다. 대리도 아니고. 대리, 가까이는 대리, 그리고 조금 멀게는 과장, 그리고 부장, 그쵸.
그리고 뭐 차장 뭐 있겠죠. 차장, 부장, 이사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저는 이사님을 봤어요. 이사님을 봤을 때 내가 저 라이프 스타일이나 저렇게 인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고요. 정말 일도 굉장히 잘하시고 똑똑하고 추진력도 좋으시고 그러셨던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뭐 선택을 한 거죠. 직장에 남기로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렇지만 저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부럽냐? 내가 저 인생, 내가 저게 뭐 한 짧게는 한 2년 뒤, 3년 뒤의 미래일 수도 있고, 뭐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부러운가라고 제가 저한테 자문했을 때 저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럽지가 않았어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내 인생의 10년 뒤의 저 모습이, 물론 벌써 제가 직장을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꽤 넘었어요. 지금 만약에 돌아가서 지금 아마 부장 정도 달았겠다. 그쵸? 빨리, 아니면 과장이나, 늦어도 과장이나 빨리 승진을 했으면 부장 정도 달았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과연 그 부장님들의 인생과 저의 인생 완전 다른 길을 걸어왔죠.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살아왔죠. 근데 저는 과거로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직장 생활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냐면 뭔가 거시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거시적인 것. 웃기죠? 사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부서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왜 저 부서들이 존재하고, 저런 기능을 담당하고, 저 부서에는 한 팀장 한 명에 몇 명 정도를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하는지. 사실 저는 HP에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캐논은 사실 제가 HP에서 일하고 나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캐논에다가 갖다 쏟아 부은 셈이었기 때문에 사실 캐논에서는 크게 배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 만약에 내가 진짜 사업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 대기업 생활 해보면 좋은 게 뭐냐면 대기업이 별거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은 저도 이렇게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 그리고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곳, 물론 다른 중소기업들보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예, 지금은 더 잘 갖춰져 있겠지만 주먹구구였던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예, H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쫄지 않는 예, 별게 아니구나, 다. 예, 사람이 일하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죠.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금술사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파울로 코엘료 작가가 쓰는 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뭔가 자유로움, 자유, 그리고 내 마음속의 움직임, 내 마음속의 소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게 이성관계가 됐던 11분에서는 그게 이성관계, 그리고 오자히로도 약간 이성관계입니다. 그런 것들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꼭 추천드릴게요. 그래요. 그리고 뭐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예, 동업을 할 때 이 마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냉정하게 물어보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요. 뭐 각자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듯이 각자 자기한테 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불편하고 견딜 수 없어. 내 몸에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왔던 거고요. 거기서 굉장히 일 인정받고 또 그 회사의 거대 자본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영세하게 사업하는 거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프로젝트, 거대 프로젝트, 글로벌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항상 제가 뭐 나와서 사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제일 좋았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그건 본인만이 아는 거니까요. 늘 신중한 선택. 하지만 고민을 좀 치열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내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거에 만족을 못해.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 그쵸? 환경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뭐 정신 수련을 하거나, 예. 그래서 정신 승리를 하거나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너무 지금 엉망이네요. 예, 아무튼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예, 짜임새 있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